반갑습니다. 네, KU 파츠입니다. 오랜만에 이래 또 하체를 이래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자동차의 하체 소음에 있어서 제가 이래 오늘 준비를 조금 했습니다. 뭐 다는 준비를 못하고 왜 하체에서 이런 소리가 나느냐 의심되는 부분 있죠. 네, 뭐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차주님도 계실 테고 아니면은 경비 쪽에 종사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안 그러면은 저처럼 파처에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도 계실 텐니다. 오늘은 뭐 정리를 다 해봐서 해서 제가 어, 판단은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판단하시는 거고요. 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리가 난다는 제 개인 소견입니다. 뭐, 이 다 맞는 거는 아닙니다. 이게 자동차에서 소음이라든가 이 자동차에 이 구동되는 게, 이 본인이 느끼는 바와 정비사님과 이 여러 매체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어느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다는 거는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는 소리가 예입니다. 예. 이는 소리 의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소리가 난다 하면은 또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준비는 많이 못했지만은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전에도 제가 영상을 올렸지만은 뭐 전번 영상 때 다시 한 번 더 영상을 다시 한다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자동차의 구조라는 것이 보면은 뭐 이게 뭐 어떻게 잘못된다 해가지고 뭐 차가 망가지고 뭐 차가 막 위험스럽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러나 이걸로 인해 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겨울철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창문을 닫고 날은 춥고 차는 찌그덕거리고 정비소에 가면은 잘 모르겠다는 분들. 제 개인적인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이게 차가 너무 노후가 돼서 들어가면은 어, 정비사님들 아우 저거 뭐 100만 원짜리 차인데 이거 하나에 10만 원 넘는 건데 꾸이 갈겠나? 그런 정비사님도 계실 테고 막 아니면 그날 기분에 따라 정비사님께서 아우 나 좀 하기 싫어 좀 힘들어 뭐 그런 분들도 계실 테고 또 그 반면에 어, 나는 수입차를 안 해. 왜? 현기차나 대우나 일반 국내 차들 갈아도 똑같은 금액을 받는데 이 어려운 이 구조를 다 아십니다. 알지만은 머리 복잡하게 이는 차를 손댔다가 볼트 하나 부러진다든가 일이 커지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안 하시는 분들 전에 말씀 한번 드렸죠. 네, 그래서 여튼 이 차를 이거를 하나 교환을 하더라도 어, 그 정비소에 가시는 사장님과 정비 업종에 계시는 사장님과 이게 대화가 조금 친밀해야 된다고 전에 말씀 한번 드렸죠. 네. 모르는 데서는 좀 그런 오해가 서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차량 감가 금액 얼마, 부품값 얼마, 괜히 불러봐야 비싸니까 가지. 그래서 외제차를 이렇게 천대받는데도 들어있습니다. 요즘은 좀 그런 게 덜 할 겁니다. 요즘은 이 정비업체가 너무 많이 생겼고 또 수입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안 가시면 됩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수입차를 그러나 뭐 강원도의 뭐 참 먼지방, 그다음에 충남의 먼지방, 전라도의 먼지방, 뭐 제 아시는 이래 저 구입해 주시는 그 복일도라고 있습니다. 전남에. 네, 그 섬에서도 이렇게 부품을 구입하시는 계십니다. 뭐 그런 분들 계시고 뭐 제주도권 이래 많죠. 그런 데는 사실
그 정비소가 많지를 않기 때문에 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거는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자기와의. 그래서 너무 어렵게 정비에 생각하지 마시고요. 혹여 정비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러면은 뭐 정비소에 저한테 KU 파츠에 말씀해 주셔도 뭐 제가 그 근방의 실력자들 아니면은 좀 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뭐 주변에 뭐 경남 뭐 전국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비소가 어렵다 힘들다라면 저한테 얘기하시면은 제가 그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요 제품은 이건 이제 그 반품 받은 겁니다. 제가 그 고객님한테 소리가 난 데서 좀 보내주라 했습니다. 왜 소리가 나는가? 소리가 날만 하네요. 이거는 제가 원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신차에 넘버가 찍히가 있네요. 요게 요거는 그 신차에서 지금까지 출고된 차입니다. 이게 넘버가 이 두 가지의 소음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름이 이게 이름이 텐션 스트롯입니다. 텐션 스트롯. 네, 뭐 개벽다구라고도 얘기하죠. 네, 개벽다구. 이게 있는 차 있고 없는 차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그 크라이슬러 300C 1세대입니다. 1세대고 왜 소음이 나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볼 자체가 이 안에 베어링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이 고무로 이게 다 되어 있죠. 이거는 교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일체형입니다. 이거는 이 교체가 불가합니다. 이게 교체가 불가하고 여기서 끄덕끄덕끄덕 이래 놀죠. 예를 들어 끄덕끄덕 놀면은 이게 탁 타이트하게 잡아줘야 되는데 끄덕끄덕 놀면은 하체 소음이 올라옵니다. 뜨거덕 뜨거덕 소리 납니다. 뜨거덕 뜨거덕 소리 납니다. 이거는 너무 많이 놀면은 이 상태는 지금 한 50% 진행이 됐네요. 소리가 조금씩 납니다. 이게 이 만져보면은 충격이 와요. 근데 새 제품으로 꽂았을 때는 이게 안 움직거립니다. 빡빡합니다. 기존에 빡빡한 부분이 있고 이거는 뭐 좀 찌그덕거리는 그런 떨거덕거리는 그런 소음인 건데요. 그리고 이 부싱이라는 게 이게 텐션 스트로 안에 부싱입니다. 이거는 그 너클하고 밑에서 이렇게 조아주는 거죠. 네, 잡아주는 거고 요거는 몸체 안에서 이렇게 또 잡아주는 겁니다. 이 가장 많이 나가는 게 지금 이 텐션 스트롯 여기서 이 고무가 요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구멍이 뚫피가 있는데 이거는 아마 크라이슬러에서 놓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안 놓으죠. 네, 애프터코도 이렇게 안 놓습니다. 뭐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이게 나쁠 수도 있는데 이 걸리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이게 놀면은 찌그덕 이랍니다. 이게 놀면은 찌그덕. 이거는 지금 상태가 좀 괜찮습니다. 그러나 확연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 이 제품은 지금 소리가 좀 납니다. 요 안에서 이 두 개를 받치 주는 부분에서 이 갈라지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지금 소리가 좀 납니다. 요 좀 있으면은 너무 많이 되면 이게 덜렁거립니다. 이게 막 따로 놀아요. 요즘은 텐션 스트로크 이 큰 부싱이 이렇게 안 나옵니다. 요즘은 이렇게 안에 꽉 채워서 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로암이라는데 비슷한데 이런 모양으로 지금 나오죠. 네, 이런 모양 쪽으로 요즘 좀 뭐 각기의 이 애프터에서 나오는 제품마다 좀 다릅니다. 지금은 이게 지금 소리가 나서 이렇게 바꿨는데 고객님께서 괜찮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것도 지금 좀 상태가 안 좋아요. 이것도 덜렁덜렁 거립니다.
이게 안 좋으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네, 소음이 올라옵니다. 뜨거득. 뭐 이거도 걸리고 제가 전에 말씀한 드렸죠. 이 다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어느 한 부분에서 소리가 하나라도 좀 이상이 있으면 차가 좀 미세하게 소리가 납니다. 이게 손이 시커멓네요. 그래서 이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안 보고는 어디가 나쁜지를 이래 파악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게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정비소에 가셔서 진단을 필히 받아보시고 아니면은 그 KU 파츠 저에게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어디가 의심이 됩니다. 아니면은 정비소로 한번 가셔서 다시 진단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손님들께서 전화가 와가지고 어디 거 나쁘다 진단 받아보셨습니까? 이래 제가 여쭤봅니다. 공긴 건 좋다. 그러면 사장님 다시 한번 더 진단 받아보십시오. 물론 지금 다 가져가면 좋지만은 어차피 갈아입는 좋지만은 진단을 정확하게 받아보시고 그 제품을 출고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얘기를 많이 해드립니다. 왜냐면은 요즘 센터에 이 벤츠, 크라이슬러, 뭐 아우디 이런 이 센터에 가면은 이 점검을 하면은 작게는 68,000에서 뭐 많게는 한 10만 원 가까이 정도 합니다. 차 점검을 하면 심지어 이런 것도 점검하면 돈을 줘야 됩니다. 그 공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 그때 말씀 한번 드렸죠. 네, 자주 가는 그 정비소에 가시면은 이 차가 소리 나는데 한번 봐주라, 한번 봐주십시오. 네, 그러면은 부품을 가지고 오면 되겠느냐? 됩니다. 이러면은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한 6, 7만 원 정도 이래 뭐 작게는 10만 원 정도 이래 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그 카센터에 1급, 2급, 3급이든 어떤 카센터에 가면 원래 그 진단을 받으면 돈을 줘야 됩니다. 네, 아직은 지금 현실 상황에서는 그렇게 진단비를 주고 이래 하면은 뭐 원래 받아야 되지만은 카센터에서 요즘 고객 차원이고 이래서 안 받는 경우가 되도록이 많습니다. 그 좀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고무의 재질에서 이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게 좋다 나쁘다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객관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판단은 제 영상을 보시는 그 사장님께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사계절이 있죠. 더웠다, 추웠다, 뜨뜻했다, 미지근했다, 경상도 말로 미지근했다, 뭐 이러다 보니까 이 국산차는 뭐 이러지 않는데 왜 수입차만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국산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제가 그 매스컴에서 그 이 우한이란 데 있죠. 코로나19 우한. 우한의 이 현대자동차의 그 협력업체가 굉장히 많답니다. 뭐 배선부터 내 엔진 부품을 해가지고 막 거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차 한 7, 80%가 수입이지 않지 않나 싶어요. 뭐 그래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국산차라는데 어째 그게 국산차인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수입차죠. 뭐 국산차 좋다, 수입차 뭐 나쁘다 이기보다는 우리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거의 뭐 잘 아시겠지만은 중국 우한에서 수도비 되니까 현대자동차 쉬었답니까? 한동안 쉬었어요. 부품이 조달이 안 되니까. 뭐 일부 이래 이 고객님들께서 중국산 부품 안 좋다, 뭐 외국산 부품 안 좋다. 안 그렇습니다. 좋은 데는 많습니다. 그게 잘 모르셔서 그렇는데 그 제가 이 지금 부식을 말씀드리는 거는 그 좋은 것 나쁜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래 있을 때 이게 탁월하고 이래 있을 때 이게 덜하고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 부싱이라는 건 참 까다롭습니다. 이 안에 고무 재질이. 이 고무가 이래 하나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 굉장히 실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뭐 우레탄이 몇 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실이 몇 프로 들어가고 이 굉장히 이게 비율 방법입니다. 이게 제가 이, 이 부싱은 사실 국내에서는 안 들어옵니다. 이게 부싱 자체가 이 자체는 그래서 아마 국내에서 만들려면 단가도 못 맞출 거예요. 지금 뭐 이거 뭐 사출해가 이래 만들어 가지고 이게 뭐 좀 힘들 겁니다. 이게 다 수입해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원산지는 뭐 많습니다. 이게 대만에서도 들어오고 중국에서도 들어오고 뭐 터키도 있고 멕시코도 있는데 뭐 많습니다. 이게 들어오는 데가 많은데 제가 문제에 있어서 이게 왜 이 부신 고무 재질에서 문제를 얘기를 한다면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끔 지금 이 부싱이란 이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개선이 됐다는 거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부싱이 갈라지고 안에 보면 털어지고 이래 되죠. 이래 보시면은 네, 이는 부싱을 실패와 거듭거듭 해오면서 이렇게 만들면은 좀 덜하겠다. 그럼 이게 죄송합니다. 부싱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실험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게 꽂아가지고 충격을 주고 늘어나고 몇만 번 수백씩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그래야 이게 합격되는 거 많습니다. 요즘에는 또 그렇게 네, 돼야 됩니다. 이제 저희들이 볼 때 그 수입에 있어서 이 부싱하고 이 제조업체하고 얘기를 한 게 자 샘플을 주라 합니다. 일단은 샘플을 주라면서 어떻느냐 실험해봤냐 우리도 샘플을 쓰고 이런 과정에서 이 하나의 제품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도 필드 테스트는 아니지만 일단 판매를 한번 해봅니다. 꾸준히 판매를 해보고 어느 시점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마모가 되더라 안 되더라 그 시점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참 이게 애프터를 서비스를 해드린다는 게 사후 서비스죠. 네. 이 운전 습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차를 가다가 브레이크를 꽉 밟으면 갑자기 급급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벌어져요. 이게 그럼 자주 벌어지면 결국엔 탈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자동차라는 것은 성격상 뭐 레이싱처럼 하시는 분도 있고 중간 레이싱 안 그러면 조용하게 뭐 여러 가지 방지턱 넘을 때도 살살살 터덕터덕터덕 이 다 충격이 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차를 운행을 하실 때는 방지턱 넘고 노면 안 좋은 곳은 내 차를 소중하면은 천천히 와야 됩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타닥타닥타닥 이러면은 아마 이렇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재질이 고무를 성분을 몇 프로의 성분을 쓰고 우레탄을 얼마를 쓰고 이 배합을 중요하다고 저는 이제 그 바이오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무 성분 이번에는 몇십 프로, 요거는 몇 프로 이래서 이 제품을 만들어가 괜찮다. 제가 봐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럼 한번 테스트 해봐야지. 샘플 갖다 줘. 샘플 줍니다. 그럼 필드 테스트를 해봅니다. 괜찮아. 그러면 주문을 해서 입고를 받습니다. 거의 뭐 그래서 들어오는 게 좀 있습니다. 저희들은. 네. 그 반면에 이거는 분명히 제가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교체를 하고 나서 헝겊을 빼버렸죠. 빼버렸습니다. 이게 색이 들어갑니다. 새거 이게 들어가는데 안 그러시는 분이 정비사님들이 많지만은 또 그러하는 정비사님들이 계십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310뿐만 아니고 뭐 제기온이 BMW니 발통 굴러간 차들은 만약 이런 길 교체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이거 말고 어파함이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습니다. 그거 해야 될 게. 안 그러시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쁘니까. 그 사람들은 하루로 일정 시간이 정해졌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공차 체결이란 말 들어봤죠. 공차 체결. 정말에 공차 뜬 상태에서 체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서 내려서 또 체결하는 거예요. 이 세 번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 굉장히 많겠죠. 보통 보면은 갈고 나서 어떤 정비소에 가면은 저희들은 이래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분들은 그 정비소 절대 안 갑니다. 차 다 버립니다.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이 부품을 하나 차에 리프트에 올려놓고 갈고 나서 빼고 나서 그 다음 이 부품을 바로 꽂아가 임팩을 치고 차 내리면 끝. 꼽힙니다. 그래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되기는 되겠죠.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은 현재로서는. 그러나 얼마 못 갑니다. 이게. 이 비싼 돈을 들이고 돈만 들였습니까? 공임 다 주잖아요. 오래 못 간다는 거죠. 내 돈은 아깝고 남의 돈은 괜찮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그런 정비소에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정비사님들 뭐 죄송합니다. 사장님들 뭐 제가 뭐 차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분명히 그런 걸 받고 거의 세 번을 날아야 된다니 무슨 말이냐면은 자 탈거를 합니다. 완전 빼내죠. 꼽습니다. 꽂고 나서 임팩을 바로 안 칩니다. 볼트를 꽉 안 조고 어느 정도만 잠굽니다. 그럼 차를 이래 한번 내립니다. 양쪽 다 하고 나서 차를 내려서 자리를 잡습니다. 이게 리프트에서 자리를 그럼 쇼바하고 모든 게 이렇게 다 공차책이 다 내려가겠죠. 그럼 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 볼트를 줘줘야 돼요. 조금 힘이 들더라도 어쨌든 간에 거기서 한 번 더 줘야 됩니다. 이게 그러고 나서 차를 리프트를 올려서 임팩을 마무리 칩니다. 여기 다 칩니다. 임팩은. 그게 이 정비사님들은 아마 그게 매뉴얼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고려하는 매뉴얼입니다. 이거는 정비사님들께서 그 매뉴얼이랍니다. 저는 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그 얘기가 맞고. 근데 갈고 나서 한 방에 임팩 치고 이렇게 됩니다. 오래 못 가요. 왜? 자리 안 잡고 이러면 이게 털어져 버립니다. 이 밀려 버리면은 이게 바로 있어야 되는데 밀려 버리면은 털어집니다. 이게 얼라이 봐도 소용 없습니다. 이게 손이 너무 더럽네요. 그래서 정비사님들한테 가시면은 참 정비사님은 이해관계가 힘들어요. 이 얘기를 할래도 그렇고 나는 잘 모르는데 그러나 내 차가 소중하고 내 돈이 소중하면은 분명히 내 돈을 주고 하면 얘기를 하셔야 돼요. 사장님, 내 전에 유튜브를 보고 안 그러면 어느 정비소에 갔는데 이 공차 체결하는데 사장님도 그래 주십니까? 그 사람들 딱 압니다. 바로 압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그 매뉴얼대로 해주십니다. 단 정하셔야 됩니다. 공임은 얼마 정해놓죠. 이래 얼마. 괜히 공차 체결을 했다가 물론 시간이 좀 더 걸리죠. 그냥 한 방에 때리면은 임팩을 치면 끝나는데 내놨다가 쪼았다가 그러나 그거는 매뉴얼입니다. 그게 그 정비의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정비사님들도 여기 계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뭐 한 번쯤은 고객들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냥 웃으면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 유튜브를 보시는 이 차주님들께서는 정비소에 가면 하체를 갈고 일할 때는 꼭 공차 체결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차 체결. 내 차를 소중하고 내 피 같은 돈을 아끼려면은 그렇게 분명히 해야 됩니다. 뭐 다음에 하지 뭐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엉망진창이죠 지금.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판매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그러나 기본은 지키자죠. 이게 다 기본입니다. 기본. 기본을 지키면서 그걸 하셔야 됩니다. 서두에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자동차에 있어서 소리 나는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하체에 있어서. 그러나 알고 보면 몇 군데가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그 소리가 나면은 여기구나, 저기구나. 정비사님들한테 또 여쭤보면은 이런 거 있죠. 이런 얘기하면 이 정비사 좀 점검해 주려면 바로 갈아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더 타세요. 그러나 나는 만족을 못 하는데 분명 이거 갈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소리가 나는데 어떤 정비사님이 그렇잖아요. 좀 더 타도 괜찮다. 그건 자기들의 생각입니다. 자기들의 생각. 차주는 운전은 안 그렇잖아요. 이걸 갈아야 소리 안 날 것 같은데. 근데 부담되는 거. 이거 갈아도 역시 나면 어떻게 될까? 그러나 안 좋은 부분은 갈아야 됩니다. 언젠가는 안 좋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째지고 이게 깨지고 복은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방 정비란 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좀 교체를 하십시오. 할 때 그게 돈이 적게 듭니다. 2개 하는 거, 1개 하는 거 비슷비슷합니다. 조금은 들지만 그러나 다음번에 이거 하나 가려면 돈 더 많이 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안 좋으면은 이게 안 좋고 이게 안 좋으면 이게 이 하체라는 것은 계속해서 연결 부분이니까 그거는 정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고 적게 들어가고 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이게 지금 국내에 대한민국의 이 자동차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먼저 일단 요즘 도매라죠. 도매, 소매, 파츠 이런 나눠지가 지금 요즘 일명 이제 파츠라고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많습니다. 이게 많은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 그 사장님들과 고객님과의 이 생각의 차이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물건은 안 좋은 건데 부싱 이래 안 좋은 거 이런 걸 꼽아 가지고 9만 원, 10만 원 받고 좋은 걸 이렇게 좋은 걸 꽂아 가지고 10만 원, 9만 원 이렇게 받고 그 당근 저도 개인적으로 좋은 거 꽂아 가지고 오래 쓰는 걸 원하지 안 좋은 걸 꽂아 가지고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하나가 좋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개인 성향이니까 이것도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제품도 차만 살살 몰고 이 제품이 설상 좋다고 하더라도 엉망으로 타면서 막 엉망이보다는 막 레이싱처럼 막 움직이려면 못합니다. 이거보다. 그러나 검증된 요즘 직구라는 게 많습니다. 이래 알리익스프레스 그다음에 이베이 많습니다. 이래 어째 보면은 오히려 요즘은 국내끼 싸요. 어느 부분은 예를 들어서 배송비에 하면은 굉장히 머리 아픕니다. 이게 그리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그 차대 남바, 부품 남바까지 다 알아야 됩니다. 그 차대 남바까지 알 수 있는데 부품 남바까지 하려면 시간을 또 그 컴퓨터 앞에서 투자를 해야 돼요. 차대 남바의 어느 부품에 그 완전히 막 그래 하는 사람들 같으면은 그 파츠의 그 사장 대표님들입니다. 서비스 센터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쪽에도 구매가 요즘 쉽습니다. 택배비 비싼 곳도 있고 저렴한 것도 있고 업체마다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를 보셔가지고
구입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애프터에 있어서 그 제품이 만약에 안 맞다거나 뭐 얼마 쓰고 나서 이런 현상이 생긴다거나 좀 머리 아프죠. 뭐 이거 보통 짧게는 한 10일 이상, 길게는 한 달입니다. 뭐 한 달 이상 기다려. 그럼 차를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에.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또 예비 차원에서 한 개씩, 두 개씩 이렇게 더 구매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뭐 내가 파는 것도 아니고 내 차 그냥 타고 다니는데 그냥 한 개 주문해가 그때그때 이래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뭐, 덤으로 하나 더 하면은 뭐 배송비 무료다 이래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것보다는 뭐 개인적인 일에 생각이겠지만 뭐 조금 자동차라는 것은 합리적인 비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합리적으로. 네, 그때 고장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렇게 하는 게 안 낫겠나 생각이 됩니다. 내가 차대 번호를 알고 그 파트 넘버를 알고 그다음에 외국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자유로운 것도 얼마든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뭐 괜찮습니다. 그거는. 그러나 뭐 그렇게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게 또 안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거기에서 만족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답은 없습니다. 거기서 만족하시는 분 계시고 또 만족 못하는 분 계시고 뭐 국내에서 뭐 파처나 또는 서비스센터에서 물건을 구입하셔가지고 또 만족하시는 분, 만족 못하시는 분, 이 여러 각도입니다. 이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항상 유튜브를 하면서 수익도 수익이지만은 이거는 수익보다는 좀 더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에게 합리적인 거는 뭐냐면 그 돈에 맞는 게 합리적입니다. 낮지도 안 하고 높지도 안 하고 그 정점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고객님들께서 주문이 와서 한 번씩 얘기를 합니다. 사장님 이거 텐션스 이거 로우암 게 얼마예요? 이러면은 얼마입니다. 이러면은 서비스센터는 얼마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또 서비스센터에 이렇게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또 제가 전화를 물어보고 그러면은 뭐 이거 하나에 38만 6천 원이에요. 요거 한 개에 서비스센터에서는. 근데 뭐 저희 이렇게 파처에서는 한 10만 원 내외, 11만 원 뭐 그렇습니다. 이게 뭐 차이가 조금 갭이 나죠.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나죠. 제품의 질은 떨어지느냐? 안 그렇습니다. 제품의 질 절대 안 떨어집니다. 요즘 질 떨어진 제품 가지고 영업하면 안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애프터도 해드립니다. 뭐 길게는 한 뭐 1년, 안 그러면 6개월 정도. 왜냐면은 이 제품에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저가의 아주 저질적인 제품을 가지고 판매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저가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품이라는 것은 사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내가 판매를 했을 때 어떻게 이 업체에서 애프터를 해줄 수 있는가, 뭐 교환이 되는가, 잘못됐을 때 혹여 제품이 잘못 갔을 때 서로 인상 안 쓰고 깔끔하게 그런 게 돼야 됩니다. 이게 제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그게 그 반품으로 돌고 이러면 참 손실이 많죠. 이걸 또 보내서 교환을 하고 뭐 돈도 묶이고 이런 것도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조금 뭐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부싱에 있어서 고무 재질, 그 다음에 이 들어가는 각도, 이 조립하는 각도 이런 거를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각도가 틀려져도 이게 고무가 빨리 닳습니다. 이게 굉장히 쉽지만은 쉬운 건 아닙니다. 이게 얼만큼 이게 들어와야 되고 얼만큼 이게 나와야 되고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이 평차가 이게. 그래서 내 돈은 아깝고 남의 돈은 안 아깝다.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저도 이래 앞으로도 고객님들하고 대응하고 얘기할 때는 그런 마인드로 늘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점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찍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거품이 있지만은 그 거품을 합리적인 거품으로 하자는 겁니다. 네, 정리를 이제 하겠습니다. 뭐 동안의 시청을 영상을 이렇게 봐주셔서 고맙고요. 한 번씩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영상에 있어서 제가 자료를 찾아서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은 이제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차량의 헤더에서 소리 나는 걸 한번 영상을 한번 찍겠습니다. 찍는 것보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가 따다다다다다 하는 소리죠. 네, 밸브 바디 소리죠. 네, 헤드 가스켓 위에 보면은 밸브 바디 이렇게 올라가는 거기에서 소리가 나는 건데 그거를 한번 영상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할 수도 있고 안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그런 정세가 있으면은 거진 수리가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자료를 제가 한번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U 오토파츠였습니다. 고맙습니다.